네, 저는 이치플레이 대표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청주에 2015년에 공예비엔날레 초청받아서 이제 그 교육팀장을 맡으면서 2년이 시작됐는데, 그때까진 직지가 있는 건 알았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16년 직지 코리아에 들어가서 직지 코리아의 그 교육팀장을 맡으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멋있는 친구구나. 직지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진짜 정말 그 매력의 바다에 빠졌고요. 2018년도 다시 한번 직지 코리아를 하고, 이 직지 코리아를 나가면 반드시 제가 직지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서 창업을 하리라 마음 먹고 19년도 1월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치플레이의 시작입니다. 제가 직지 코리아에 와서 이제 직지를 진지하게 정말 연구를 했고요. 교육팀장으로서 재미나게 놀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놀까를 생각하다가 정말 다른 페르소나가 필요하다. 직지는 너무 크니까 좀 자꾸 귀엽게, 그리고 놀 수 있게, 만만하게, 사람들이 좀 그냥 이렇게 뭐 갖고 노는 직지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컨텐츠를 그 조직에 있을 때 만들었지만 그 후에 직지 보드게임을 정말 한번 만들고 싶다. 이 컨텐츠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초등생 이상이면 즐겁게 직지를 가지고 놀다 직지를 알고 그 매력에 빠지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직지 보드게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대의 시점에서 직지는 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우리 시각에서 직지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재밌게도 변하고 그냥 그대로 재미없게 그냥 세계 문화유산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고 이렇게 알려지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현대에 와서 박물관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직지를 재밌다 없다를 어떻게 판정해야 되는지가 좀 나오는데, 박물관이 유물들이 그냥 죽어있는 유물들의 창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와 재밌어 막 감동돼 이런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재밌게 설명하고 재밌게 놀이로 풀어주냐에 따라서 옛날 사람들이 저걸 진짜 했단 말이야, 저런 걸 썼단 말이야 이러면서 감동을 하는 것처럼 직지도 반드시 그런 꼭지를 넣어서 와 직지를 정말 그때 그렇게 찍었단 말이야, 정말 그 시대 어떻게 이런 것을 여기서 찍을 수가 있었지? 이런 것들이 재밌는 소스고, 그에 따라서 본다면 1377년 우왕 3년 그 시기인데, 그때 우왕이 14년간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왜구가 항상 늘 쳐들어와서 맨날 털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왕 14년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뭐 378번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1년에 몇 번 쳐들어왔냐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27번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한 달로 하지만 한 달로 끊어서 생각하면 한 달에 꼬박 2번 이상을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이 쳐들어와서 한마디로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오듯이 곡식 창고를 털어가듯이 일본 왜구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달리는 그때의 1377년에 청주의 작은 절 흥덕사에서 직지를 간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8년에는 정확하게 역사학자 중에 분분하지만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청주목 효자편을 좀 이렇게 좀 어울러서 보자면 청주에 대화제가 납니다. 그 대화제의 어떤 뭐 스토리텔링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직지를 좀 훔쳐가려고 외구가 쳐들어와서 여기저기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스토리 속에서 직지를 찍었고, 참 재밌는 직지를 그 배경으로 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선물하면서 직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정말 재밌구나라고 하고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아요. 보드게임을 제작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근거로 해서 스토리텔링 했지만 뭐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게 역사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구 침략이 너무 많았고 외구 침략 속에서 직지를 그래도 찍었던 그런 어떤 고려의 그 진짜 뭐 인쇄를 위한 어떤 정성, 열정 그런 것들을 좀 포커싱을 한 건데, 직지를 그 새롭게
좀 교과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어떤 책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었고, 거기에 묘덕이 정말로 뭐 완벽하게 있는 스토리는 아니지만 왕족의 후예로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구니는 지금하고 개념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찰의 주요한 어떤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석찬과 달잠에게, 그리고 또한 자기 본인도 백운하상 그 스승님의 이 직지를 정말로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해서 정말로 편찬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청주에 왔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토리텔링하면서 개성에서 찍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청주까지 온 이유는 외구한테 쫓겨서 왔다. 첩자들이 이들을 냄새 맡고 그 금속 활자 자체에 금활자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그런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들은 청주까지 와서 여기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금속 활자 장인들을 모아서 편찬 작업을 성공시켰다. 이런 게 어쩐 직지 보드게임과 연관된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좀 약간 창작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제는 고인세 박물관에서도 많이 교과서화 시켜서 학생들한테 배포도 했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해서 이미 이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 직지를 간행했던, 금속 활자로 간행했던 1377년 배경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정말 그 안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요. 직지가 흘러 어떻게 하다 뭐 구한말 시기에 뭐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구한말 시기에 국학운동이 있으면서 그 한마디로 책 같은 거는 다 팔아서 뭐 그냥 엿바꿔 먹어라, 이런 식의 좀 비아냥거리는 문화가 확산돼서 있는 책 다 갖다 파는 그런 어떤 좀 저항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직지가 섞여 나왔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외국인, 보통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렇게 해서 휩쓸려 나가면서 꼴랭드 플랑시가 다행히도 그나마 건져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로 이게 오히려 일본 쪽으로 넘어갔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은 해요. 세계 국제 박람회 때 이 직지를 알려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지만 어쨌든 직지도 알리고 그 한국관을 차려주고 멋있는 궁궐 형태로, 그리고 고종 황제를 도와서 그런 어떤 몇 가지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하여튼 전통 악기나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하는 데 아주 굉장히 좀 공을 세웁니다. 그런 거 보면 꼴랑드 플랑시가 직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보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한제국 그때 당시에 조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꼴랑드 플랑시가 고종 황제의 궁녀인 리심을 또 사랑해서 프랑스 파리로 데리고 가서 진짜 자기 부인으로 살고 살았었지만, 리심이 이제 우울증 걸려서 다시 또 한국으로 또 대한민국, 대한제국으로 또 넘어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묻혀 지내다가 있던 직지를 알게 된 박병선 박사가 이걸 세상에 다시 재조명시키면서 결국은 어떤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숨기고 싶었지만 박병선 박사가 재촉발시킴으로써 직지가 이게 구텐베르크보다 진짜 빠르냐, 진짜 이게 사실이냐 이러면서 조명받게 돼서 결국은 그게 입증이 되고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올라가고, 금속 활자는 고려라는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1377년에 가장 먼저 찍었다. 그러면서 역사에 도장을 꽝 찍는 이런 스토리, 참 재밌는 스토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상권이 직지 활자본으로 있겠지만 어디 숨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이미 파본이 됐거나 불타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습니다. 직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록문화유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 나름대로 사견입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무엇이냐 그러면 딱 두 가지 꼽고 싶어요. 하나는 훈민정, 하나는 직지예요. 우리나라는 문자 중심으로 된 이 문화, 기록 문화가 정말 탁월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거의 그냥 탑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유산이 좀 더 많은 행사와 그리고 많은 컨텐츠가 결합이 돼서 이젠 또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감성으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행사가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남들이 정말로 그 세계 어느 나라 외국인이 와도 한국의 어떤 이런 기록문화유산, 기록에 관련된 것들의 축제는 너무 멋있어. 너무 막 와닿는 것도 많고 재미있다라는 반응이 있는 그런 행사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고 정말 직지 코리아의 그 축제도 정말 결국 취소됐고 기타 등등 많은 게 취소됐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치플레이가 이 기록문화유산이나 우리나라 이 어떤 역사적 컨텐츠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컨텐츠화 시키는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 그리고 지금에서의 트렌드의 어떤 접목 이런 융복합적인 자세를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건데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직지 보드게임은 첫 아이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은 직지 보드게임 하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해서 벌써 3탄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온 버전 3인데 1편, 2편도 재밌지만 이 3편은 금속 활자 장인들의 어떤 그 협업 정신 그러니까 혼자서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지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업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금속 활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책을 아주 남들보다도 빠르게 수월하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고려시대의 산업화된 어떤 환경 이런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직지라는 결과물이다. 이런 어떤 조명이 필요해서 이 청주에 특히 또 철기 문화가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을 생산하고 철 제품을 많이 또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라는 것이 아마 좀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재조명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게 버물려 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요. 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욕심이 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치플레이가 직지를 도화선으로 첫 번째 단추를 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재밌고 풍성한 컨텐츠로 계속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